10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숫자가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끔찍할 정도로 가슴이 무겁습니다. 대체 왜냐고요?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야말로 지금 한국 축구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고발장이라는 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눈앞에 이 기사를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과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치고 통산 10번째 아시아 발롱도르를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뉴스 아닙니까?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제발 이 화려한 불빛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 한국 축구는 신뢰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끝없는 실책, 일부 스타 선수들의 한심한 기강회의, 심지어 대표팀 내부의 분열까지 한국 축구는 지금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폭풍 속에서 손흥민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트로피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는 등대이자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는지를 일깨우는 뼈아픈 경고등인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10번이라는 숫자의 본질부터 아주 철저하게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무려 10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더 이상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매년 돌아오는 황제의 대관식일 뿐입니다. 손흥민의 이 거대한 제국, 그 사이에 잠깐 왕좌를 차지했던 선수들을 한번 보시죠. 2016년 오카자키 신지, 레스터시티의 그 동화 같은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적의 우승, 그 아름다운 순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아크람 아피프, 카타르의 아시안컵 우승을 이끈 그 대회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 역시 위대한 순간을 살았던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시대 그 자체입니다. 이 시대의 지배자입니다. 그가 2025년에 곧바로 아주 가볍게 왕좌를 되찾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상이 더 이상 올해 누가 최고였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니요, 이제 이건 하나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2레벨에서 뛰는 한 왕좌는 그의 것이다 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상 자체를 자신의 개인적인 유산, 즉 손흥민의 트로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제국의 가치는 올해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은 자가 누군지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가 누굽니까? 아니, 그냥 평범한 선수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아이콘,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발롱도르를 5번이나 거머쥐고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아시아 무대에 와서 총점 146점을 얻은 손흥민의 뒤에 고작 91점으로 3위에 섰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대륙 전체가 내리는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판결문입니다. 아시아의 축구 전문가들이 전 세계를 향해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당신이 세계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당신의 이름이 아무리 빛날지 몰라도 여기 이 아시아라는 왕국에서는 내가 바로 왕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개인상을 하나 더 추가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자신의 왕국을 외부의 거대한 침략자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낸 겁니다. 그는 자신이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라는 것을 증명한 것을 넘어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존재들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성벽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제 이야기의 심장부이자 제가 왜 이 위대한 승리가 이토록 씁쓸하다고 부르짖었는지 그 처절한 이유가 담긴 곳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 아닙니까? 우리에겐 이토록 위대한 왕이 있는데 정작 그가 다스려야 할 이 왕국은 기초부터 뿌리까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이 끔찍한 현실 말입니다. 팬들이 선배에게 대들고 탁구나 치는 일부 선수들의 오만방자한 스타병에 등을 돌리고 아무런 철학도 없이 감독을 갈아치우고 팬들을 기만하는 축구협회의 무능한 리더십에 완전히 신뢰를 잃었을 때 그들은 대체 어디를 봐야 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버텨야 합니까?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혼돈과 절망에 대한 유일한 정답이자 해결책입니다. 왜냐고요? 그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가치, 즉 피와 땀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진정한 프로 정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 몸에 밴 겸손, 그리고 조국의 유니폼을 향한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충성심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골은 단순히 골망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질 대로 찢어진 팬들의 마음을, 엉망진창이 된 한국 축구의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는 유일한 메스이자 치료제입니다. 그의 질주 하나하나는 포기하지 마라, 아직 희망은 있다고 외치는 절규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손흥민마저 없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수백만의 팬들은 이미 진작에 돌아섰을 겁니다. 한국 축구라는 배는 방향을 잃고 완전히 침몰했을 겁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분노와 절망의 파도를 막아서는 마지막 방파제인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발끝에서 터지는 환상적인 골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인간 그 자체를, 그 존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실력과 인격, 그 모든 면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단 하나의 북극성이자 황금률이 되어주는 선수, 바로 그가 손흥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근원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국보, 진정한 왕을 손에 쥐고도 정작 그 왕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제대로 된 왕국 하나 건설하지 못했다는 것.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기준입니다. 안일함에 젖어버린 썩어빠진 정신상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규율과 기강, 바로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손흥민의 이 위대한 업적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모든 희망과 믿음이라는 그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어떻게 선수 한 명의 어깨에 전부 다 올려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손흥민의 이 10번째 수상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가려주는 화려한 가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치부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썩어빠진 생각의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내지 않는다면 오늘의 실패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무한히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위대한 왕이 남긴 찬란한 유산을 역사상 가장 한심하고 부끄러운 방식으로 낭비해버린 죄인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10번째 수상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진짜 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국 축구가 과연 그 정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바뀔 용기가 있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